매일기포 33. 1번. 이제 투자론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승한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되면 화폐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사놔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면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더라. 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려는 환물 투기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1번 O. 2번.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금융의 지렛대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남의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못 갚으면 망한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감수함에 따라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였습니다. 그리하여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였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그러니까 남의 돈의 비율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 자기 자본 수익률, 얘를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합니까?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 좋은 것. 더 낮아져 버리면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정도부도 없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3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 이제 제가 뭐 갖고 판단하나 보십시오. 수익률에는 크게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 다음 전체 돈의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총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때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로 문제 준다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읽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겁니까, 여러분? 남의 돈을 이용했더니 더 높아졌답니다. 그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분 투자자는 차입 이자율, 남의 돈은 싸게 빌리는 게 좋습니까? 비싸게 빌리는 게 좋습니까? 싸게 빌리는 것. 그래서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얘는 죽 써서 개 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총 투자 수익률보다 차입 이자율이 더 높으면 얘 더 많이 주고 남의 돈에 더 많이 주고 내 돈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얘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아니라. 헷갈리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차입 이자율이 높으면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나쁘다. 부의 지렛대 효과. 5. 그 다음 5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있을 때 이 둘의 가중 평균치가 총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0%, 저당 이자율도 10%면 90% 비율, 10% 비율, 0.9 곱하고 0.1 곱해서 더하면 총 수익률, 가중 평균한 건 얘는 1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서 구하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부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도 절대로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그리하여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지분 수익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6번.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시에는 부채 비율을 늘릴수록 금융적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정의 지렛대 효과는 좋은 거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그만큼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남의 돈 못 갚으면 망할 위험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남의 돈을 더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그만큼 못 갚으면 망할 확률, 금융적 위험도 커지는 거다? 근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X지 않습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기 싫다면, 정말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뭐 하면 되겠다?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만 투자를 해주면 금융적 위험 없고 금융의 지렛대 효과도 빵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내용 정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액, 투자액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해당 투자 자체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으로 계산한 건 기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무슨 수익률이 아니다? 요구 수익률이 아니다.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은 해당 투자한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수익률, 해당 투자에서 예상되니까 예상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8번 투자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7번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얘를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답니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서 X. 그 다음 투자자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도로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시키는 대신에, 확실한 소비를 희생시키는 대신에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다. 그럼 현재 돈 포기, 미래 돈 선택, 시간 견디고 그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견뎌야 된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때 시간에 대한 대가를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이라고 했었다. 얘는 정계금의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가져다 썼었습니다.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대가는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더라? 할증.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었다. 이 둘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 그 다음 10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그러니까 무위험률과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더라. 그 다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투자가 다 끝날 무렵에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면,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면 그만큼 더 요구한다, 더해서. 걔가 바로 피셔 효과였습니다. 5. 11번. 무위험률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더라?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인 무엇?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합니다. 이때 만약에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이라면 더합니까? 뺍니까? 냅둡니까? 냅둬야지. 예상치 못한 걸 어떻게 더하거나 빼겠습니까? 함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발생된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하면 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된 것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더라. 실현 수익률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현된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된 것만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이 우리에게 실현이다. 투자론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무위험률의 하락이 나타났답니다. 하락. 자, 하락했습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12번.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5. 그 다음 13번. 일반적으로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뭐는 올라간다?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는 해당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합니까? 그래서 위험이 조정된 상태의 할인율, 요구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을 더 높게 조정, 고로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다, 정의 상관관계다, 정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X. 1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한다.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담배 가격도 물건의 가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담배 값이 올라갔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자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피셔?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은 더하더라. 그래서 5. 그 다음 15번.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까, 여러분?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커야. 그러니까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커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투자는 채택됩니다. 5. 그 다음 16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뭘 이루고 끝나게 돼 있냐면 항상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끝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크답니다. 그럼 투자자는 자신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게 기대되는 투자를 한다? 안 합니다. 고로 수요는 감소, 해당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수요가 줄었으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시장 가치가 하락하더라. 그럼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은? 바로 대답이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얘는 꼭 외우시라는 얘기했는데 무조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수익률분의 수익인지가 헷갈리신다면 가격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럼 돈이 나오기 위해선 분자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퍼센트가 들어가야 된다?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 돈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연결해서 응용했던 게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목적으로 하는 예상 수익을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구하더라. 그래서 투자 가치와 요구 수익률은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그 내용. 그럼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는 객관적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로 예상 수익을 나누더라. 그래서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률도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가치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좀 더 싼 금액으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겁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갈 줄 알았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이루고 끝나야 되니까? 균형을.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간다, 멈춰설 때가 있다?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게 더 크다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상승할 겁니다. 얘 왜 상승했다? 시장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5. 그 다음 17번.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얘를 투자의 위험이라고 합니까? 네, 위험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18번. 기대 수익률은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호황일 때 얼마, 정상적일 때 얼마, 불황일 때 얼마 각각 기대 수익률이 달랐고 그때 확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60%, 20%, 20% 이런 식으로. 그럼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확률을 준 게 가중치를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은 개론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슨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평균합니다. 산술평균 없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내용. 그래서 X. 그 다음 19번.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가 된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계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 구성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낮을수록 반대로 움직일수록 좋았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좋더라. 플러스 1이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한 개별 투자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 똑같이 연결됩니까? 그럼 분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계수니까 분수, 짝대기 짝 그어놓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이는 변한다 이상하게? 그럼 이상하게 변하는 게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들어간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지 수익의 크기가 아닙니다. 얘가 위험이 주인공이라는 것. 그래서 위험, 표준 편차를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의 크기는 동일 수익에 대한 위험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X. 20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투자자의 종류는 위험 선호형과 위험 중립형과 위험 회피형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하는 게 위험 선호형.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더 적은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위험 회피형만 나온다? 네.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면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동일한 수익에 대해서 위험이 더 작은 투자를 선택하니까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높인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데 죽어라고 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진짜.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라고 얘기해서 x가 된다는 것까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33의 내용까지 봤습니다.